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볼 책은 바로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인데요. 여러분 혹시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과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들어보면 이건 정말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제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특히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안 된다. 방송국에 그게 날고 기는 아들 천지 빽깔인데 니 안 된다. 하고 다들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신문을 소리내서 읽었고요. 라디오 뉴스를 녹음을 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뭘 했냐면 제가 뉴스데스크에 앉아서 뉴스를 멋지게 전달해주는 이 앵커가 된 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고요. 평소에도 마치 앵커가 된 것처럼 모범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야말로 제가 꿈꿨고 상상한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방송국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고 상상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네빌 고다드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상해 보세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2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베이도스라는 작은 섬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바베이도스에서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는 바다를 건너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10명이었고 부모님과 할머니를 합해 전부 13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즈음에 어머니가 요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요일 저녁으로 먹으려 하니까 오리 3마리를 떼어 놓아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리사는 뜰에 있는 오리 무리에서 3마리를 잡아서 무리에서 떼어낸 오리 3마리를 작은 축사에 넣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옥수수랑 나중에 오리에서 맛이 나기 원하는 것을 먹이로 주어 배를 채우게 합니다. 이것은 오리들이 이전까지 먹던 식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이런 조류들의 먹이는 물고기입니다. 바베이도스는 물고기가 아주 값싸고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고기를 먹이로 줍니다. 그런데 물고기로 키운 것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오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없습니다. 요리사는 오리 3마리를 작은 축사에 따로 가두어서 일주일간 옥수수나 신우유 등을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리에서 특별한 맛이 나기 원하는 것들을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오리를 잡아 식탁 위에 올렸을 때 그것들은 옥수수와 우유로 키운 아주 맛있는 오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요리사가 식사로 나올 오리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 하던 대로 요리사가 따로 떼어 놓았을 거라 믿고는 물고기로 키운 3마리의 오리를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물고기로 키운 오리들은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자로서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제공된 음식을 먹고 형성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제공된 음식이 구체화된 존재입니다. 그 오리에게 아침에는 옥수수를 주었다가 점심에는 물고기를 주었다가 저녁에는 다른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침에는 명상을 하고 점심에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저녁에는 또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식단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의 음식들을 완벽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무엇에서든지 진실하며 무엇에서든지 정직하며 무엇에서든지 공정하고 무엇에서든지 순수하고 무엇에서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약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칭찬할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은 마음 안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마음의 음식을 골라내서 그것을 즐긴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젠 제가 왜 오늘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1933년 뉴욕에서 나이 지긋한 친구 압둘라 밑에서 5년간 제 안에 쌓인 미신들을 히브리어를 배우며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 제 안에 가득했던 미신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에게 처음 갔을 때 저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닭도 먹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독신주의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미쳤다고 말하지는 않겠네. 그런데 네빌, 자네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어리석은 것들이야.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1933년 11월에 부모님께서 배를 타고 바베이도스로 떠날 때 뉴욕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베이도스를 떠난 지 12년이 지났던 때였지만 바베이도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었고 성공한 가족들을 보러 집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 12년을 지냈지만 제 눈에도 제 자신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극장에서 일했었고 1년에 걸쳐 돈을 벌면 그 다음 달에 다 써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나 제 자신의 기준으로 보나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11월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탄 배는 떠나고 제가 다시 뉴욕의 거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갑자기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가 1933년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75번가의 제 작은 방을 제외하고는 갈 곳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곧장 압둘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빌,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그는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압둘라? 제가 이미 갔다니?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기를 원하나?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이젠 더 이상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고 있는 중이네. 이곳이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걸어 나가게. 멍한 채로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옷도 잘 차려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처음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한 돈이 한 푼도 안 모였어요. 저는 저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드의 에이스 같은 흑인인데다가 터번을 머리에 걸치고 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압둘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면서 따라오지 말라는 뜻으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말해야 될 것들을 모두 말했네. 12월 3일에 저는 압둘라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저는 크리스마스까지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도착하는 마지막 배가 12월 6일 구 네리사항에서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 4일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문 밑에 바베이도스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자 작은 종이 하나가 나부끼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보니 $50짜리 수표였습니다. 저의 형 빅터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여기로 오라고 부탁하지는 않겠다. 네빌, 이건 명령이야. 우리 가족들 전부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너만 온다면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거다. 제일 큰형, 세실이 집을 떠났을 때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명씩 차차 떠나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역사에서 한 번도 식구 전체가 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곳에 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 크리스마스 전까지 꼭 오거라. 여기 $50를 보내니 이것들로 네가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옷들이며 신발이며 이런 것들을 사거라. 만약에 네가 술을 마신다면 바를 이용해라. 팁을 줄 필요도 없을 거다. 내가 선박을 찾아가서 너의 팁이며 추가 비용들을 다 지불하겠다. 내가 뉴욕에 있는 퍼니스 위디 선박회사에 전보를 쳐서 네가 사무실에 오면 티켓을 끊어주라고 말했다. $50는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사는 데에 써라. 내가 만나서 해결해 줄 테니 밖에 나가서 외상을 해놔도 좋다. 그래서 저는 퍼니스 위디 선박회사에 가서 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어보더니 대답하기를
빅터 씨에게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 6일 떠나는 배에 자리가 남아있지 않군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뉴욕항과 성 토마스 항 사이에 3등급 자리밖에 없습니다. 손님께서 1등급 자리를 예약하셨지만 뉴욕항에서 성 토마스 항까지는 3등급 자리로 여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성 토마스 항에 도착을 하면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바베이도스까지는 1등급 자리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압둘라에게 돌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도 기뻐할 거라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3등급 자리로 여행을 한다 했지? 내가 자네에게 3등급 자리로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던가. 자네는 바베도스에 있고 1등급 자리로 그곳에 도착했네. 12월 6일,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권과 배를 타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다드 씨.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계셔서 1등급 자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압둘라는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고 1등급 자리로 여행한다는 사실에 흔들렸고 압둘라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성경 이야기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물은 깊은데 양동이도 없고 줄도 없습니다. 추수하기까지는 넉 달이나 남았는데 예수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마음의 식단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바베이도스에서 아주 행복한 3개월을 보내고 1934년에 뉴욕에 돌아왔을 때 저는 수년간 하지 않았던 술, 담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압둘라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네빌, 자네가 이 법칙을 증명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네. 자네는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거고 성스러워지고 있다고 믿었던 죽은 과거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걸세. 네빌, 자네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고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지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1934년 2월, 그날부터 보다 풍성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항상 성공만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현현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항상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제가 저지른 많은 실수와 실패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 실패한 듯 보일지라도 저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성과 감각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새로운 식단에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주고 있는 이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바베이도스와 가장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곳은 뉴욕일 겁니다. 바베이도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3층이고
거리에는 야자수와 코코넛 나무 같은 열대성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나무를 보려면 공원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 바베이도스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뉴욕의 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바베이도스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코코넛이 늘어선 거리의 향기를 거의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베이도스에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만났을 만한 환경을 마음의 눈 속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상상의 믿음을 유지했을 때 누군가가 여행을 취소했고 제가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집에 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던 바베이도스에 있는 형이 낯선 편지 하나를 쓸 충동을 갖게 됩니다. 형은 제게 단 한 번도 명령이란 걸 내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 같은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1등급 좌석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선물로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모든 경비들을 지불했다면 $3,000 정도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대가 모르는 길이 있다. 나의 길들은 그대가 찾아낼 수 없더라.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내부의 자아는 저의 상상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제 형이 편지를 쓰도록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누군가가 1등급 좌석 여행을 취소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대한 내부의 자아는 제가 하나 되었다는 상상을 실현시키도록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다는 느낌과 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듯이 잠이 들자 주변 모든 사람의 행동들은 제가 상상한 것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퍼니스 위디 선박회사에 가서 승차권을 구걸하고 1등급 좌석을 예약한 사람의 취소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저의 형한테 편지를 써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구걸하거나 승차권을 사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은 그 행동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형은 저를 집으로 오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속 충동이 본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믿습니다. 압둘라는 제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네빌. 자네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이 어딜지라도 자네는 그곳에 있는 걸세. 마치 그곳에 있는 듯 살게. 그러면 그렇게 될 걸세.